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와, 법인 엄청 좋네. 그러면 나도 법인 만들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럼 이제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개인보다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개인은 통장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모바일 들어가서 모바일 앱에서 다운만 받으면 요즘에는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10분 내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법인으로는 통장 만드는 것부터가 고통입니다. 계좌를 만들려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떼와야 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도 부동산 거래하면 인감증명서 떼와야 하잖아요. 그걸 계좌에 만들거나 법적인 것 혹은 정책 지원금 받거나 아무튼 꽤 높은 확률로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법인 인감증명서를 뗄 일이 생깁니다. 떼려면 주민센터로 가면 못 떼요. 등기소나 무인 발급기에서 뽑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몇 군데 없어요. 게으른 분들은 주식 투자 목적으로 설립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 체계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업, 정책, 절세 등의 지식을 착실히 쌓아야 본인에게 맞는 처방을 내릴 수가 있어요. 법인은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유튜브에도 내게 맞는 정보를 찾기도 힘들고요. 게다가 잘 모르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개인처럼 환율 우대가 없습니다. 있긴 한데 개인과 비교해 보면은 매우 등급 체계가 높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달러 우대도 거의 없거나 없고요.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단점으로는 매월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기장료만 한 달에 15만원 정도, 1년에 한 번은 법인세 조정료로 100만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법인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250만원 정도의 고정비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도 이익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관 변경, 사업 목적 같은 것을 변경할 때도 다 돈입니다. 다섯 번째, 과세 이연 효과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출구 전략은 필수입니다. 법인에 돈을 쌓아놓는 게 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개인에게 가져와야 세금을 적게 냅니다. 출구 전략은 증여나 매각 쪽과 연관이 있지만 제 경우엔 아직 퇴직금 쪽 말고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법인에 주 수익이 있고 이익 잉여금이 점차 커졌기 때문에 주식 투자까지 갈 수 있었던 케이스였고 본업 은퇴 후에도 법인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현재 가장 큰 이유는 절세지만 이후에는 환경이 따라주면 사업 확장과 상속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단점, 이중과세. 이중과세 이야기했죠. 맞지만 틀립니다. 이중과세 해법을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것까지 보신 분들은 머릿속이 뻥 뚫리실 무기 하나씩 얻어가실 겁니다. 법인의 세금 체계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늘색이 내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법인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큰 목적은 절세지만 그 밑에 숨겨진 키워드는 자기 통제입니다. 내 수익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통제할 수 있는 자기 통제요. 세금을 내기 전에 나에게 먼저 투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기업은 세금을 내기 전에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은 세금을 먼저 내고 남는 돈으로 지출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은 휴가를 겸해 하와이에서 갖는 이사회 모임 비용,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헬스클럽 회원권 등도 세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것뿐일까요? 비용 측면에서만 이득이 있을까요? 수익 측면에서도 개인보다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허용한 혜택이죠. 법인세를 일정 기간 동안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반에 얘기했던 사업 목적, 나이, 과밀 억제 권역 기억하시고요. 저도 모르는 법인 절세 전략이 정말 많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돌밭인데 아는 사람이 보면 막 해낼 것이 엄청 많은 금광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와, 내가 모르는 게 뭐야,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하고 막 조급하게 알아내기에 급급했는데 요즘엔 느긋하게 하나씩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 알게 되고 또 하나 알게 되는 재미가 있기에 성격이 느긋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을 볼까요?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닌데
우린 조금 전에 도식화를 봤습니다. 개인이 통제 가능한 부분이 맞나요? 법인이 통제 가능한 부분이 맞나요? 법인이 더 통제 가능한 부분이 많죠. 그리고 법인의 지분이 100% 나한테 있으면 그 법인 누구 거다? 법인 돈은 내 돈은 아닙니다만 법인은 제 거죠.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를 시전할 수 있는 게 법인입니다. 다만 항상 이야기하듯 느긋하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가져와야 합니다. 법인 돈 꺼냈으면 횡령하냐? 그냥 가져오면 가지급금으로 대표가 임의로 가져간 돈이 되고 잘못되면 횡령이 됩니다. 정당하게 가지고 오는 방법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그래 알겠어, 그럼 나는 법인을 설립해야 해 말아야 해 라는 질문이 드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법인을 통한 주식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대부분 동의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로서 부동산 등을 소유한 투자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법인 설립 후에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를 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일부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배당소득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에 법인 설립을 통해 종합소득을 적절하게 분할하여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억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 법인 과세 표준이 2억 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9%, 이상인 경우를 19%로 과세 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원 이하로 소득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은 절세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로, 법인 설립의 경험이 있는 투자자. 법인을 설립, 운영해 보셨거나 운영 중에 있는 법인이 있는 분은 법인 설립과 운영에 추가적인 비용이나 습득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출처는 설명란에 남기겠습니다. 추가로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 투자로만 하는 법인 설립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셉니다.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되고 그 수수료만 200만 원부터 시작되고 기장료, 조정료는 별도입니다. 고정비가 세요. 왜 늘어나냐? 성실 신고 대상자가 매출이 누락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을 땐 세무조사가 나와요. 그러면 담당했던 세무사가 징계를 받습니다. 위험수당인 거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세무조사 나온 게 없다, 이러신 분들도 3년 뒤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자까지 한 번에 청구됩니다. 두 번째, 상속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엔 법인 그 자체를 추천합니다. 현금 회수 때문에 한 달에 4번씩 5번씩 출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요. 본인이 현재 나를 둘러싼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법인을 추천합니다만 개인 명의로도 자금 흐름을 잘 모른다, 불편한 거 많고 핵 번거로워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출금하면 가지급금 늘어나고 법인세 증가하고 리스크 증가하고 개법인이 탄생합니다. 개법인은 개같은 법인으로 소도매 등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로만 하시는 거면 자금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에게 추천할 수 있으나, 간단하게 지금 확인해 볼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구글 시트나 엑셀로 본인의 자산이나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시는 분이면 추천합니다.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한다, 비추천합니다. 법인 장점이 뭔가요? 첫 번째로, 비용 처리에 용이합니다. 즉 내가 쓸 돈 다 쓰고 세금을 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절감됩니다. 세 번째, 증여 상속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과세 이전 효과. 연금을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나중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나중이라는 시기를 계속 뒤로 미룰 수 있는 거죠. 법인에서 개인 돈으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투자 자금을 키우고 그 투자금을 계속 불리면 과세 이전 효과가 연금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식 매매 손실의 2월 과세가 가능합니다. 매매 손실을 향후 15년간 2월에 투자 이익 등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소득의 수입 시기를 조절 가능합니다. 개인은 주식 투자로 과도하게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누진세 제도에 의해서 고세율로 과세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만 법인 투자자의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수령한 배당금을 수년 동안 나눠서 배당금으로 근로소득으로 수령한다면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입 시기가 조절 가능하다는 것도 법인의 숨겨진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수익을 수년간 적당한 크기로 먹기 좋게 들어오게 만들고 덩달아 절세도 가능하니까요. 일곱 번째,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은 퇴직 소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절세 효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법인은 퇴직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대표는 절세에서 법인 돈을 개인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 여덟 번째, 넥스트 스텝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을 한번 설립해보고 진짜 맛을 먹어본 사람은 그 다음 스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요.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뿐만 아니고 유한회사, 지주회사 설립할 기반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지식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개인으로 일할 때보다 손에 쥐는 무기가 월등히 많아집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무기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생각보다 준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여러 군데서 자료를 찾고 조언을 얻기 위해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의 앞길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여러분의 생각 확장에 영향을 끼치는 콘텐츠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